인도로 사업 확장을 지금 생각 중이신데, 당장 큰 투자는 좀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아마 연락사무소, 레이에전 오피스, 줄여서 LO라고 하죠. 이걸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서요, 인도 연락사무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외국환 관리법, 피매부터 해서 세금 문제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들 위주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보죠.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 때요. 자, 그럼 먼저 연락사무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자료 보니까 그냥 본사랑 인도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활동 범위가 꽤 제한적인데요. 네네. 그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그 이름 그대로 딱 연락 업무에만 집중해야 해요. 연락 업무요? 네. 그러니까 뭐 시장 조사라든지 본사 홍보 아니면 잠재 파트너하고 소통 이런 건 괜찮은데요. 직접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 있죠. 그런 상업, 무역, 산업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 수익 창출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운영 경비는 반드시 해외 본사에서 보내주는 외화로만 써야 하고요. 한마디로 인도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체적으로 사업 활동이 가능한 지사, 브랜치 오피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아하, 수익 활동 없이 운영해야 한다니 조건이 좀 까다롭네요. 그럼 설립 자체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절차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본사의 재정 건전성을 좀 봅니다. 재정 건전성이요? 네, 최소 미화 5만 달러 이상 그 정도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최근 3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왔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죠. 3년이요? 네, 신청은 지정된 외국환 취급은행, 에이드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인도중앙은행, RBI에 접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 경로랑 승인 경로로 나뉘어요. 아, 그 두 가지 경로요. 이게 뭐 서류상으로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뭐 시간이나 승인 가능성 같은 데서 차이가 좀 큰가요?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요. RBI의 사전 승인 없이 에이드은행선에서 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자동 경로거든요. 아, 그럼 시간이 절약되겠네요. 그렇죠. 시간 절약이 크죠.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뭐 특정 국가나 산업 분야에 해당하면 RBI가 직접 심사하고 승인하는 승인 경로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경로든 뭐 법인 증명 서류나 재무제표, 이사회 결의서 같은 서류 준비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운영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상업활동 금지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규정이 있다면요. 특히 그 FEMA 관련해서요.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요. 매년 제출해야 하는 연례활동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AAC라고 부르는데요. AAC요? 네, Annual Activity Certificate. 이게 뭐냐면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안에 공인회계에서 감사를 받은 활동 보고서를 에이드은행 통해서 RBI에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락사무소가 규정대로 정말 연락 업무만 충실히 했는지 그걸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아, 매년 확인을 받는 거군요. 우리는 약속대로 비영리 활동만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RBI 입장에서는 일종의 확인 절차인 셈이죠. 수익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럼 세금 걱정은 없겠네요. 세금 관련해서는 뭐 신경 쓸 게 거의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인도내 소득세나 상품 서비스세, GST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 뭔가 있군요. 네, 소득이 없더라도 인도의 납세자 식별 번호인 펜 카드 있죠. 퍼머넌트 어카운트 넘버. 이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기본적인 금융거래나 계약조차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 아이디 펜이 필수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행정적인 관리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 주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사무실 임대료를 낼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세금 신고나 납부를 위한 TAN 번호, 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고정사업장, 피해 위험에 대한 경고도 있네요. 연락 활동만 한다고 그냥 안심할 건 아닌가 봐요. 정확합니다. 이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만약에 연락사무소 직원이 본사를 대신해서
뭐 계약 협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거나 주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도 세법상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해당 활동으로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소득에 대해서 인도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활동 범위를 정말 엄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딱 연락만 한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해요. 네, 피해 리스크는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그리고 RBI 승인 말고도 뭐 회사 등록청, ROC 등록 같은 추가 절차도 필요하고 나중에 문 닫을 때도 절차가 꽤 복잡하군요. 네, 맞아요. 초기 설정부터 운영, 그리고 최종 폐쇄까지 모든 단계에서 규정을 잘 지키고 또 투명하게 기록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폐쇄할 때도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감사인 증명서랑 관계당국 확인서 같은 걸 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리해보면 연락사무소는 인도 시장을 좀 저비용으로 탐색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활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말씀하신 AMC 제출 같은 규제 준수가 좀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세금 부담은 적지만 펜 발급은 필수고 자칫 활동 범위를 넘으면 고정사업장, PE로 간주될 위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입 전략으로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운영상의 제약이나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인 수익 창출도 불가능하고 규제도 좀 까다로운 연락사무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기업에게는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서 당장의 수익보다는 잠재적인 파트너와의 어떤 신뢰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깊이 있는 시장 정보 확보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할 때 뭐 그런 경우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의 인도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